안녕하세요. 오늘 어제 그저께 한번 했는데 오늘 제가 지지 12개 중에서 6개를 먼저 한번 하고 그다음 어제는 말, 원숭이, 개 이렇게 딱 했었죠. 이렇게 끊어서 제가 한번 해보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이 말하면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말은 움직이는 상태, 어느 시간대에 움직이는지 확실한, 이거는 뭐 한낮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양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계절로 치면 한여름이죠. 여름. 해당 계절. 그 다음에 동물의 특성은 이 양은 좀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한참 더울 때는 어떻게 돼요? 더울 때는 같이 몰려 있죠. 예.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 내 기운을 뭉쳐 있으니까 좋은 현상이 아니죠. 더 더워지니까. 그게 이 겨울에는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왜? 내가 더운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기적. 이 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 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머리를 보면 우리가 닭대가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닭대가리. 실질적으로 이 닭대가리라는 거는 생각하고 그런 게 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닭의 특징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밥 먹을 때 꼭꼭꼭꼭 이렇게 해서 이제 닭이 이렇게 소리 내는 거,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어떤 실질적으로 응용해서 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그 본능적으로 밥을 줄 때 꼭꼭꼭꼭꼭 이렇게 하면은 그게 따라온다는 거, 이렇게. 따라오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걸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다 볼 수 있어요. 내가, 그 상황에서 적응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 돼지는 좀 어찌 보면 돼지는 어떤 감각 이런 건 없죠. 순수하게 그냥 먹는 거. 그 대신 소화 잘 시키고, 그 다음에, 이 둔하기 때문에 어떤 눈치를 살핀다든지 어떤 그런 작용은 없다는 거예요. 개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오늘은, 자, 이제, 양하고, 그 다음에 닭하고, 이 돼지에 대해서 하는데, 항상 이렇게 동물을 판단해 볼 때는 어느 시간대 주로 이제 활동하는지, 그 다음에 이 동물의 특성은 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동물이 움직일 수 있는 그 해당 계절에, 어느 계절에 확실하게 가장 많이 움직이는지, 요 세 가지 정도만 주의해서 보시면 조금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늘 양을 보면은 요 양은 여름이죠. 여름으로 치면, 계절로 치면 이제, 자, 비가 오기 시작해서 이제 장마 때가 되잖아요. 장마. 그렇게 되면 바람 불면서 어떻게 돼? 실질적으로 이 계절 미월이라는 게 비가 많이 오죠? 그러면 어떻게 돼? 바람 불고 비가 오면은. 실제로 여기 이 농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봄에 심어서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수확하기 전에 바로 요때 미월 되면은 비와 바람이 몰기 때문에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뭘 묶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별을 예를 들면은 별을 낱개로 놔두면 다 꺾어져 버리고 부러져 버리죠. 그렇게 묶어 놓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걸 아시면 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미대운에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는 빚을 진다는 거예요. 빚을 진다. 그러니까 여기가 시골에 보면 이제 벼 포기를 이렇게 꼭 묶어 놓은 거를 기억하시면 돼. 그럼, 여기 낱개를 두어서는 비바람이 불었을 때 꺾어지고, 그럼 어떻게, 가을에 걷어들일 게 없죠. 그러니까 항상 묶어 놓아야 돼. 그러니까 벼 포기를 연상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할 때 이때 지금 미월에는 내가 뭘 움직일 수가, 비 내리고 바람 불기 때문에 뭘 하려면 지체가 된다는 거야, 실질적으로. 지체가 된다. 늦어진다. 자, 또 다른 면에서는 요 자체, 요 미라는 거, 안일미자, 요 미자에서 보면은 날씬해 보이죠?
우리가 이제 한자는 어떤 상징적인 게 있는데 이렇게 날씬해 보이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뚱뚱한 돼지처럼 이렇게 살쪄 있는 그런 모습보다는 날씬해진 모습이죠. 이렇게 될 때는 예쁘게 보인다, 멋지게 보인다, 맛있게 보인다 볼 수도 있고, 여기 맛있게 보인다는 건 뭐냐면 요 미자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입구자가 달라붙어서 이렇게 만미로 이렇게 나타나요. 만미. 그래서 우리가 농담 할 때, 야, 내가 너를 잡아먹고 싶다, 막 이렇게 하는 얘기는 있죠.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그렇게 장난치고 이제 술 먹고 예를 들어서 뭐 이성 간에 얘기할 때도 너를 잡아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경우 많죠. 그게 뭐냐면 요 맛있어 보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멋져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미자가 이렇게. 그러면 자, 이제 미대운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게 자, 미대운에서는 바람이 불면 바람도 불지만 본인이 항상 어떻게 날렵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바람이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더 이제 현실적인 얘기는 여자 사주에서 우리가 이제 소실행위라고 그러죠. 옛날로 뭐 첩이라고 그러잖아, 첩. 소실행위에 사주 원국에 미자가 있으면, 소실로 혹은 남의 첩으로, 요즘 얘기를 하면 세컨드로 이렇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미자가 있으면. 그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미자가. 맛있어 보인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날렵하게 보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나를 잡아먹고 싶어 한다. 상대편이 나를 자꾸 괴롭힌다는 거지, 보면. 좋게 접근을 하지만, 그 자체가 나를 어떻게 돼?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걸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자, 미대운이 있을 때는, 나 혼자 뭘 하는 것보다는 같이 공동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비바람이 불기 때문에 내가 혼자 뭔가 활동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 잘못하면은 비라든가 바람에 의해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또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한다는 건데 같이 뭉쳐서 움직여야지 내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기 안일 미자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요 미자가 또 하나 의미는 나무목자에다가 나무목에서 이제는 그만 자라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미가 의미는 실질적으로 내가 왕성하게 움직이고 어떤 결과를 이렇게 추구하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묶여 있는 상태라든가 그러니까 뭐 어떤 지체되고 늦어진다. 그 다음에 맛을 상징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미대운에는 반드시 바람 필 수도 있다. 바람 날 수도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 다른 건 너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닭 같은 경우는 이 가을인데 여기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이때는 실질적으로 이 닭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닭은 이렇게 보통 살쪄 있는 모습이 아니고 그 밥 먹으러 꼬꼬꼬꼬 할 때 이렇게 단체적으로 막 움직이죠. 그런데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사주에 닭유자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예요. 닭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예민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공장이 있는 거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현침살로 보면은 닭유자는 지장간에 경금하고 신금이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뾰족한 요 모습이 있는 걸 우리가 현침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까칠하다는 것이 닭의 모습이. 그리고 이 닭은 실질적으로 물을 먹는데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한 모금씩 이렇게 먹지. 그래서 이게 술과 관련된 거 연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가을이 되면 요 계절로 보면은 자, 사과든 배든 어떤 그 과일은 떨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나무에서 분리가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분리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 사이에서 둘이 결혼했을 때는 자, 남편과 아내가 돈 관리,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 닭유자가 있는 사람. 그만큼 까칠하다는, 예민하죠. 닭이 있는 사람들.
요 닭유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미와 그다음에 유자, 닭하고 양하고는 좀 어찌 보면 까칠한. 그래서 요 동물상으로 봤을 때 이게 살이 찐다든가 이런 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예민하기 때문에. 그 돼지를 보면 이제 이렇게 닭이나 양과 좀 달라. 이 돼지는 실질적으로 다른 게 할 일이 없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유일한 게 뭐예요? 사람이 먹고 남은 거를 어떤 음식을 처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화작용이 대단히 강하다는 거야. 그리고 이 계절로 보면 이게 이제 수확. 자, 가을 거질해서 이렇게 우리가 집에 쌓아놓지요. 예. 실ong이든 간에 작은 방이든 혹은 마루에다 이렇게 쌓아놓게 되면 이때는 이것저것 막하니 갖다 쌓아놓기 때문에 이 수확의 계절에서는 굉장히 무질서하다는 거예요. 무질서. 여기저기 뭘 쌓아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쌓아놓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있고 저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걸 구분을 잘 못한다는 거야. 왜? 시간적으로 가을의 어떤 기운이 며칠 안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언다든지 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온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는 방에다 갖다 이렇게 쳐놓는다고 그래요. 아주 이렇게. 해월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질서하게 뭘 집어넣기 때문에 잘못하면 불 날 수가 있다는 거야. 불. 그래서 반드시 여기 해월이 되면은, 해월이나 추월일 때는 자, 화재보험을 반드시 감안해야 된다는 거야. 보험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해월. 자, 돼지띠는, 너 불 조심해야 돼. 아니면 보험을 들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한밤중이죠. 시간으로 보면은. 이러니까 이럴 때는 반드시 밤길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자, 또 한 가지는 뒤주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죠. 뭔가 이렇게 뭘 쌓아놓으면은. 그러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먹을 걸 많이 쌓아놓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어디 가서 뭘 많이 먹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해.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질 않아. 그게 뭐냐면 뒤주에 곡식을 가득 이렇게 창고에 쌓아놓으면은 우리가 이제 빽줄이 든든하단 말은 이렇게 뭐를 내가 여유가 있으면은 실제로 그게 백 역할을 한다는 거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내가 뭔가를 할 때 자신감 있게 뭘 할 수 있는, 대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준다는 거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빽줄이 있다고 보통 우리가 그러죠. 그게 바로 여기서 그런 얘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이 해월이 됐을 때 이렇게 수확을 해서 쌓아놓는데 이 해월의 특징 하나는 뭐냐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왜냐면 이 농토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남의 농사를 짓고 그 노임을 받아서 또 겨울이 되면은 겨울에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좀 죄송한데 이렇게 쌀 몇 가마만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것도 어차피 돈을 줘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쌀을 빌리든 벼를 빌리든 이렇게 빌리면 나중에 이제 그걸 거둬들일 때까지 가면은 우리가 이자를 줘야죠, 이자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주려고 가서 내가 이자를 쳐준다고 얘기해도, 요번 내가 아저씨도 알겠지만 내가 거기 논에 그쪽에 그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게 걷어들이는 게 없어서 내가 줄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쌀을 쌓아놓고 이렇게 흉년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한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한. 그러니까 돼지띠는 뭔가 자기가 챙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남한테 원한을 살 수 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 예.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이 돼지의 은큼한 어떤 것처럼 실질적으로 흉년 들어 없다고 이렇게 거짓말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원한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특징이 조금씩은 다르죠. 양, 닭, 돼지가 있는데 요거를 시간대를 보고 동물의 특징을 보고 그 다음에 해당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만 나누면은 실질적으로 돼지띠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왜? 무질서할 수 있는 게 있고 뭔가를 주먹구구식으로 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사가 구분이 안 돼. 돼지띠 특징을 보면은.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화재보험에 보험회사 한 사람들은 보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돼지들 만나면 뭘 해야 된다? 쉽죠. 화재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항상 돼지떼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밤늦게 다니지 마라. 이렇게 된 거야. 잘못하면 큰 사고 생길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원한 살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 너 아무리 다른 데 없는, 자, 논밭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사람들은 가을이 돼도 거둬들일 게 없기 때문에 금방 또 어떻게 돼? 식량이 떨어지니까 오면은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자, 창고 뒤주에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너무 이렇게 아껴서 안 주려고 자꾸 하지 말고 웬만하면 이렇게 좀 배려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 있다는 거야. 이 돼지띠한테는. 닭 같은 경우는 이렇게 까칠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나도 똑같이 상대편을 예리하게 상대편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언쟁이 됐든 뭐 손발을 가지고 이렇게 뭐 막말로 싸움을 하던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돼? 안 나는 게 좋다는 거야. 왜냐면 이 자체가 너무 까칠하고 예민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하면 이 스트레스 공장이라고 한다는 거, 유자가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입방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항상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자꾸 말로 뭐를 이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입이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하고 나중에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교는 어렵다는 거야. 이 닭띠가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제 분리작용을 하는 거야. 분리작용. 그 쉬운 거는 그런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결혼했어. 그럴 때는 즉 남편하고 아내는 돈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은 다 아내들한테 돈을 맡기죠. 내 얼마 뭘 받아왔어 해서 자, 돈 이거 좀 보관하고 있고 이제 관리 좀 잘해. 이렇게 아예 맡겨버리는데 이 닭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맡기질 않는다는 거야. 각자 따로따로 분류해서 그걸 관리한다는 거야. 특징이. 자, 그러니까 이것도 미월은 비바람 치고 이 상황이 안 좋을 때니까 내가 기다려야 돼요. 이때는. 묶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빚을 진다는 거야.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벼포기를 연상하면은 딱 기억하기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미가 있으면 지체가 되고 늦어진다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날렵하기 때문에 맛있어 보인다.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지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서 좀 더 진전된 게 요 만미자가 붙으면 요게 조미료를 우리가 조미료할 때 미자 이렇게 쓰는 거죠. 만미. 자, 이러니까 맛을 상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 술 먹고 술 취했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 너 잡아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야, 여기서. 그 대신 또 비바람이 치기 때문에 내가 혼자 뭔가 하려고 할 때는 리스크가 따르니까 이때는 공동 작업하는 게 유리하다. 자, 요렇게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12지지에서 양띠, 닭띠, 돼지띠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자, 이제 앞으로 혹시 본인이라든가 본인이 알고 있는 친구나 친척 중에서 사주가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무료로 상담을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릴 거니까 전화번호라든가 그 다음에 문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을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좀 해 주시면 다음 화요일 날, 금요일 날에 둘 중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한 번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